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반기 전망인데 종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하반기 전망 리포트에 냈던 종목이 5개가 있는데 이 5개 종목을 아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장주 가치 투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 성장주 가치 투자의 대표적인 예로 빅테크 종목 4개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특히 지금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는 종목은 알파벳하고 메타입니다. 이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훨씬 싸다라는 점이 저는 되게 좋다라고 보고요. 이 2개 중에서도 알파벳을 더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알파벳의 현재 P가 내년 기준으로 17배가 안 되는데요. 어차피 EPS가 빠질 건데 내년 P가 17배인 게 무슨 의미가 있니? 16배가 무슨 의미가 있니? 하실 건데요. 중요한 점은 올해는 2022년 알파벳의 EPS는 작년보다 거의 성장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일부 성장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EPS 감소나 정체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추정치에 반영이 돼 있고요. 이 EPS가 올해 안 나오는 부분은 매출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더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비용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이익은 사실 좀 더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알파벳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믿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행동하고 말이 다른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이 알파벳인데 작년 2021년에 비해서 22년에 고용이 현재 계획, 아직까지도 계획은 20%가 늘어나고요. 투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캐펙스라고 하죠. 이 투자는 작년보다 35%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고요. 자사주 매입은 40%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그냥 곁다리로 하나 얘기 드리면 나이키가 지지난주인가 실적 발표 한번 하고 주가 그날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가이던스는 나쁘지 않았는데 재고가 늘었고 다음 분기 실적이 그렇게 아주 세지 않다는 점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요. 신기한 점은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사주 매입을 그 전에 4년에 150억 달러 규모였던 거를 그 다음 기간을 여기서 여기로 옮기면서 똑같은 4년에 180억 달러로 20%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것하고 말하고 다르다는 또 하나의 증거인 것 같아요. 알파벳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분히 이 17배 밸류에이션을 믿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도 지금 자사주 올해만 700억 달러를 사거든요. 그런 관점을 비교해 보면 지금 정도 주가에서는 장기적으로 물리더라도 부담이 없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는 알파벳보다도 싸요. 12배인가? 내년 걸로 그렇습니다. 또 이 12배라는 PE가 조금 더 매력적인 게 올해는 작년보다 EPS가 거의 10% 이상 줄어드는 걸로 추정된 상태에서 내년에 다시 10% 늘어나서 내년 EPS가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에서 12배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어닝 추정치가 정말 많이 빠질 거다라는 우려를 역시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메타가 올해 실적이 많이 빠지는 걸로 추정되어 있는 이유는 작년에 이미 메타에서는 작년보다 올해 비용을 무려 200억 달러를 더 쓰기로 했다라는 거죠. 2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 25조 정도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올해 EPS가 줄어드는 걸로 추정이 돼 있는 거죠. 그냥 비용 쓰는 건 회사의 결정이니까요. 중요한 점은 작년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10월 말부터 올해 비용을 많이 쓰기로 했는데 4분기 실적 발표하고 올해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그 비용을 쓰기로 했던 계획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느끼기에 작년에 발표했던 비용은 아마도 거의 최대치를 했던 것 같고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반면에 매출액은 그냥 예상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유지가 되면은 이익이 오히려 조금 상향이 될 수도 있는 올해는 그런 저는 희망을 좀 가져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12배의 P면 저는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메타가 제공하는 페이스북이라는 서비스와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점유율을 잃고 그리고 뭐 광고 수입도 떨어진다라는 걱정이 있긴 한데 제가 전 시간에 얘기 드렸던 대로 이 두 개 합친 점유율이 미국에서 아직도 80%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IT 하드웨어 기업처럼 경기 침체가 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급격하게 이익이 출렁이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12배 PE에서는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메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자사주를 500억 달러를 사기로 했고요. 이는 시가총액의 거의 10% 정도 됩니다. 이미 1분기에만 이것의 4분의 1을 벌써 샀고요. 2분기에 이제 어떻게 할지는 이제 7월 실적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반기 전망에서 5개 얘기했었는데 이제 3개가 남았습니다. 이 3개는 이 빅테크랑은 관련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들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인 것 같아요. TSMC인데 110불에 말씀드리고 140불을 초과했다가 100불 초반 갔을 때 한 번 더 말씀드렸다가 지금 9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은 올해 2월 이후에는 지금 제대로 반등한 적이 없는데요. TSMC에 대한 걱정은 최근에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뭐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요. 당연히 그런 리스크를 저희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일부 확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재고 요즘 되게 말 많잖아요. 재고를 좀 뜯어서 보시면 어느 부분이 재고가 많냐면 가전제품하고 가구가 재고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 가전제품 사러 가셨어요, 어딘가에. 근데 6개월 된 가전제품 사시나요? 매우 큰 할인이 되지 않으면 가전제품 6개월 된 거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전제품 가구가 오르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재고 부담보다 유통업체들이 더 크게 느껴요.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월마트나 타겟에 나타났던 거고 신문에도 많이 오르내린 거죠. 사실은 가전하고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재고 대비 출하 비율은 되게 안정적이에요. 나이키나 이런 기업들 재고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매출액 대비로 보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가전제품이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D램은 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낸드는 거의 없습니다. 합치면 3%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나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많이 나간 거고요. 물론 이것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서버까지 안 좋다라고 보신다면 다른 얘기지만 현재로서는 요것 때문에 요게 많이 빠진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상하고요. 이미 TSMC는 5월까지 실적을 되게 잘 낸 상황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문제가 됐던 거는 대만 요거는 약간 이슈이기도 한데 난냐라고 하는 이 메모리 기업이 대만에 있습니다. D램 전체 시장의 한 3% 정도를 차지하는 기업인데요. 난냐 CEO가 5월 달까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생각보다 메모리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냐의 5월까지의 실적을 보시면 작년 대비 누적으로 거의 매출이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매출이 늘어난 게 별로 없어요. TSMC는 물론 메모리 회사는 아니지만 엄청 늘고 있는데 전자도 나쁘지 않은데 자기들은 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전 어떻게 보냐면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실제 실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올해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의 공인구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공식적이진 아니지만 왜냐하면 홈런 수가 많이 떨어지고 타율도 많이 떨어지고 투고 타저 현상이 되게 심화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자가 각 선수들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공인구 바뀐 것 같은데 영향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홈런 1위가 에런 저지라고 뉴욕 양키스 선수입니다. 2m 키고 장난 아닙니다. 이 선수는 만약 물어봤으면 뭐라고 할 것 같냐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뭐 별 변화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선수 말고 그냥 일반적인 메이저리그 선수한테 물어보면 아 그러게요. 제가 정타라고 생각했는데 펜스 앞에서 잡힙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 저는 난냐가 그런 현상을 이야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정도로 지금 경기가 나쁜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TSMC는 밸류에이션도 지금 20배 아래로 내려왔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하반기 가동률이 떨어진다는데도 90% 뭐 이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반도체가 많이 쓰인다고 믿는 분이시라면 지금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랑 다섯 번째 기업은 소비와 관련된 겁니다. 네 번째 기업은 홈디포고요. 다섯 번째 기업은 비사입니다. 비사는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홈디포는 유통업체입니다.
이 회사도 올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특히나 월마트나 타겟이나 이런 기업들이 재고 문제가 나오면서 특히 조금 한 번 더 많이 빠졌어요. 웃긴 점은 홈디포는 그 월마트나 타겟이 실적이 안 나올 때 비슷한 시기에 실적을 냈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덩달아 빠진 거죠. 왜? 유통업체니까 그렇다 이런 건데 홈디포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아파트 사시는 분 집이 문제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 수리에 무슨 뭐 돈을 이게 잘 없어요. 근데 미국은 한국보다 아파트 비중이 낮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남을 불러서 수리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제 아는 친구가 미국에 사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가서 멋 모르고 정원사를 불렀다가 엄청나게 높이 나온 가격에 놀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홈디포 같이 이 주택과 관련된 물품을 파는 이 유통업이 되게 발달을 한 겁니다. 아주 독특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로 보면 유통업체들 뭐 홈디포, 월마트, 코스코 막 있는데 코스트코는 회비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나머지들은 영업이익률이 낮아요. 홈디포는 영업이익률이 15% 정도 되고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홈디포는 다른 데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았었는데 같이 빠지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20배 언저리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배당하고 자사주만 합쳐도 1년에 거의 4%가 넘고 이거를 꾸준히 했던 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정도에서는 홈디포도 우리가 봐도 좋겠다. 경기 침체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되게 덜 받는 유통업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사는 최근에 얘기 드렸으니까 간단히만 얘기하면은 저는 여전히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를 보는 기업은 비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비행기를 타든 뭐 해외 여행을 가든 뭘 사든 뭐 이게 온라인으로 가든 오프라인으로 가든 카드는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테크 기업이나 온라인 기업들이 리오프닝 때문에 안 쓴다는 점 때문에 빠진다고 하면 얘는 온라인으로 결제하던 거가 없어진다고 해서 나가도 그럼 카드 안 쓰고 돈을 쓸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리오프닝에서 나가서 돈을 쓰더라도 카드를 쓰기 때문에 그 영향이 되게 적다라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경제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경우에는 카드를 더 많이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사도 평균 P가 33, 4배 정도 거래되던 종목이 지금 25배, 6배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니까 물론 앞에 4개보다는 비싸지만 이 회사의 매출 총이익률이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그 가격 정가력도 좋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저는 비사까지 하반기에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파벳, 메타, TSMC, 홈디포, 비사까지 한번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드린 종목에 대해서 뭐 의견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꼭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제가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